거리두기 영업 제한이 길어지자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생계가 막막하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동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추진단도 출범했습니다. 신규 택지에서도 학교 신설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학생이 줄어 학교를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한 지난해에도 학교 폭력이 여전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점차 사그라드는 모양새에 그동안 영업 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완화하거나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라며 곳곳에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영업 제한에 들어간 충주의 한 노래방.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줄곧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사실상 한 달 넘게 휴업한 상태. 주로 밤 시간대 손님이 찾아오지만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은 9시부터 시작인데 9시에 영업 제한을 묶어놓으니까 80%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술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작은 가게 3곳을 운영했지만 2곳은 개점 휴업. 겨우 열고만 있는 한 곳도 저녁 장사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는 물론 인상된 공공요금마저 야속한 수준입니다. 버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쉴 수가 없어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상금을 지불하라! 결국 노래 연습장 협회와 외식업계 모두 시청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피켓을 들고 생존이 쓰인 머리띠를 맨 채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방역 수준을 높였던 지자체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선택적 방역 지침과 지원책은 우리를 더욱더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도청 앞에서는 유흥시설 업주들이 집회를 여는 등 형평성 논란에서 시작해 각 업계와 지역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반발. 전문가는 일부 업종의 희생이 필요한 방역에 균열이 나지 않으려면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 고정 비용이나 일비 개념으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재난지원금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 충청북도는 소상공인 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심사 중인 식약처가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자문단 검증 결과를 다음 달 1일 공개합니다. 식약처는 감염내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어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다음 달 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에 시작된 허가심사는 예비심사와 제조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실태조사를 거쳐 본심사가 진행 중이며 허가 전 단계인 자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지난 8일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던 충북 119 소방상황실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충북소방본부는 확진 환자와 같이 근무에 격리됐던 16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2,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추가 감염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가는 날이 많이 줄어도 학교 폭력만큼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학생이 늘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원격 수업이 이뤄졌던 지난해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1학기 전체 등교일 수가 열흘에 불과했고 충북 전체로도 50.5일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가는데 막 가방 뺏고 도망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쫓아가서 갖고 왔어요. 그냥.
별명 같은 게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듣기 싫은 별명 같은 거를 애들한테 불러가지고서 기분 나쁘게. 실제로 충청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은 전체의 1%에 달했습니다. 초등학생이 1.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0.7%, 고등학교 0.3% 순이었습니다. 언어폭력이 32.3%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켜야 할 예절, 또 지켜야 할 그런 규칙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더 강화해서. 더 큰 문제는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2,570명 가운데 신고하거나 돕지 않고 모른 척했다는 응답이 36.9%로 1년 전보다 6%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도와주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1년만 그 형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때릴 것 같아요. 욕하고. 그냥 지나칠 것 같아요. 엮이기 싫었던 것도 있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피해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 폭력 방관자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 하계 유니버시아드 2027년 충청권 유치가 새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치 추진단장을 위촉하고 별도의 부서도 꾸려졌는데요. 내년 7월쯤 최종 유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추진단장에 2015년 광주 대회를 진두지휘했던 당시 조직위 김윤석 사무총장이 위촉됐습니다. 김윤석 단장은 대회 유치 경험을 갖추고 있고 대회 운영을 하며 대회 관계자들과 두터운 관계를 쌓아 충청권 유치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유니버시아드의 전설일 정도로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권도 그 이상으로 잘 되도록 집행위원들하고 설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 유치 추진 부서도 꾸려졌습니다. 세종시에 마련된 사무실에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공무원 15명이 파견돼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첫 관문은 국내 후보로 지정되는 것.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보이는 시도가 아직 없어 올해 상반기 중 국내 후보로는 무난하게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개 시도가 연합해서 한다는 데가 여태까지 동향으로 봐서는 우리 충청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다른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 내에서 휴스턴 등 4개 도시와 덴마크 코펜하겐, 대만 타이베이 등이 유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2027년 대회는 150여 나라에서 15,000여 명이 참가해 아시안게임에 버금가는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에서 아시안게임으로 다시 유니버시아드로 유치 방향을 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국제대회 불모지였던 충청권이 공동 유치라는 의미까지 더해 수건을 풀 수 있을지, 최종 개최지 결정은 올해 말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내년 9월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충청북도와 괴산군 공무원 12명으로 사무국을 꾸리고 실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업 운동연맹이 공동 개최하는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국비 38억 원 등 128억 원을 들여 내년 9월 30일부터 17일 동안 열립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청주 도심 통과계획이 포함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TX 오송역을 설치해놓고도 청주 도심과 접근성이 좋지 않아 철도 서비스에서 철저히 소외당해온 86만 청주 시민들에게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건설은 새로운 대규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아이가 줄어 빈 교실이 넘쳐나자 학교 하나 새로 짓기가 점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법이 정한 신설 요건을 다 갖춘 신규 택지마저도 학교 부지가 장기간 빈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발표된 청주 최대 규모의 택지지구. 신축 아파트 4,000세대 이상이라는 법정 신설 요건을 충분히 넘어섰는데도 학교를 더는 늘려선 안 된다며 도심의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새 학교를 대신해 문 닫을 기존 학교를 어렵게 물색한 건데 이마저도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당장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보통 400억 원이나 드는 학교 신설 대신 웬만하면 기존 학교를 활용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와야죠. 왜냐면 아파트 대단지 분양해놓고 애들 어디로 보내요. 초등학교는 특히 애들이 멀리 걸어서 못 다니잖아요. 4,500세대 임대아파트 건설이 계획된 청주의 또 다른 택지 개발지구. 이 정도면 초등학교 하나는 당연하지 않겠냐며 신설 부지를 따로 마련 중인데 이곳 역시 쉽지 않게 됐습니다. 4,000세대 이상 법정 요건은 넘더라도 주택 유형을 보니 신혼부부나 청년 임대 등 교육 수요가 없는 주택이 많다며 이번엔 충청북도 교육청이 먼저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입니다. 0.25명 정도가 아니고 0.1명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학생 유입 학생 그 규모가 나오질 않는 거죠. 지난 2000년 12만 3천여 명이던 충북 초등학생은 20년 동안 30% 정도 줄었지만 학교는 오히려 20개가 더 늘어난 상태. 과거 1-200m마다 생겨났던 구도심 학교들이 큰 부담으로 되돌아온 가운데 대규모 신규 택지 학교 부지마저 오랜 공터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요즘에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아무 데서나 얼음 낚시를 못하지만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떡매 얼음 낚시가 동네 개울마다 진풍경을 이뤘는데요. 그때 그 시절 강태공들의 손맛, 라떼 뉴스에서 함께 느껴보시죠. 대통령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동상을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쇠톱을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관리청인 충청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북도 내 특성화고 6곳이 신입생 정원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8개 교가 신입생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6개 교에서 여전히 80명 미달했습니다. 보훈정보고와 영동미래고는 각각 2명이 지원했고 영동산업과학고는 5명이 지원해 21명 미달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추가 모집에서 57명 미달했던 청주 IT과학고는 올해 정원을 채웠습니다. 청주중앙공원부터 옛 청원군청을 아우르는 옛 청주 읍성터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2026년까지 710억 원을 들여 읍성 동원 관하가 있는 청주시 제2청사를 철거하고 중앙공원을 비롯한 옛 읍성터 4만 1000여 제곱미터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